안녕하세요. 홀로세움입니다. 낮은 곳이던 높은 곳이던 다양한 종류의 난간들이 존재합니다. 재료가 무엇이냐, 어디에 설치하는지에 따라 부르는 명칭도 다 제각각인데요. 과거에는 특별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면 최근 추락에 관련된 일들이 많아져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수칙이 늘어났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이즈는 1200mm지만 보통 성인 남자가 서 있을 때 허리까지 오는 높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설치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기존에는 용접식으로 많이 설치했다면 최근에는 조립식으로 만드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조립식으로 설치할 경우 철거와 재설치가 간편하며 추가적으로 확장하기에도 좋기 때문인데요. 평지가 아닌 언덕에 설치된 건물들은 옥상으로 출입이 자유로운데 전면부 쪽에는 난간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난간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옥상 같은 경우 설치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보통 기둥을 설치할 때 가장 많이 확인을 하는 것이 수직과 수평인데요. 풍화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 바닥의 표면이 깎여나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기초 작업을 하기 쉽지 않답니다. 수직과 수평이 맞아야 올바른 위치에 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데 설치 기준 중 하나가 높이가 모두 균등해야 하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난간 기둥 자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가며 조립을 해야 한답니다.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인데 흔들리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앙카 작업을 할 때 와샤를 추가하여 기초판을 조금 더 튼튼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시공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난간은 대부분 외부에 있기에 부식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외부에 있는 난간들을 보면 도장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빨리 녹이 슬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는 이유가 더 큰데요. 아무리 습기에 강한 아연각관이나 스텐파이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습기에 노출이 된다면 녹이 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페인트와 같은 것으로 일종의 코팅막 같은 것을 씌워준다면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관이 절단되어 있는 면들에 모두 아연도금제로 코팅을 하였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추가적으로 각관의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감캡을 사용하여 조립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10에 40 각관을 사용하여 난간대를 설치하였는데요. 꼭 10에 40 각관이 아니더라도 20에 40 각관을 설치해도 무관합니다. 발끝마기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다면 설치를 꼭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난간 기둥의 간격은 1000mm 간격으로 설치를 하였는데요. 난간 기둥의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난간대가 많이 난창거릴 수가 있답니다. 또한 난간의 가장자리는 하스너를 이용하여 연결하였답니다. 난간 기둥은 75에 75 각관을 사용하였으며 난간대를 부착할 때 절반씩 걸쳐서 피스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피스로 고정 시 난간대가 상하로 움직이지 않도록 클램프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전체적으로 바닥의 높낮이가 달랐기 때문에 난간 기둥의 높낮이가 모두 달랐습니다. 그래서 난간대의 상부를 기준으로 하여 치수를 맞춰 내려가며 설치하였습니다. 기초 작업을 할 때 정확한 위치에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난간대가 들쑥날쑥했겠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설치하기 간편할 줄 알았던 난간 기둥조차도 신경 쓸 게 정말 많지 않나요?
난간을 설치할 때 처음과 끝부분을 먼저 피스 작업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난간대를 옆에서 봤을 때 뱀처럼 굴곡질 수 있기 때문에 좌측부터 차례대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써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었네요. 모든 난간이 연결되고 나니 흔들림 없이 짱짱하더라고요. 어떠신가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나요? 시공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홀로세움이었습니다.